저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 가지고 오셨을지 볼 텐데 첫 번째 일단 성과급 3억입니다. 힌트를 좀 비교적 그래도 쉽게 가져와 주셔서 채팅창에서 바로 하이닉스 하고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열어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 SK 하이닉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짚어도 될 정도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3억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한 장밋빛 전망일지 아니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급이 이제 3억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부러운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전망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탔고 지금 낸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장만 보더라도 이제 어제 마이크론이 지금 10%의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낸드와 관련된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도 27%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메모리 시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제가 이제 60만 원 초반 당시에 사실 상대적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음표가 좀 많이 떴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저평가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70만 원대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어느새 지금 76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 메모리 병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HBM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이제 범용이나 낸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즘 범용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업체가 그러니까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설도 멈추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HBM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 생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설은 멈춰 있었고 이제 기존의 D램을 생산하던 그런 팹들마저도 HBM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범용 D램에 대한 공급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HBM에 집중하기도 좀 바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때요? 공급이 계속적으로 멈춰 있고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이 이끌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범용 이런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막 AI가 좀 개발되게 되면서 연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휘발성 메모리인 이 D램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도 당연히 지금 루빈이 공개가 되면서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BM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데이터 센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연산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때요? 이제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이제 낸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용 ESSD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 이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낸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메모리가 다 좋아졌다. 나빠질 게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00조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했었던 게 80조 원대였거든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표가가 상향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조까지 좀 늘어났다, 전망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가 상향이 되는 거는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맥쿼리가 또 내놨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SK 하이닉스 얼마까지 나왔죠? 11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상대적 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1배 수준, 뭐 내년, 그러니까 올해 EPS 예상 EPS 적용을 한 겁니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13배다, 15배다 이랬는데 이제는 9배, 10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80조 원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7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상 PER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100조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올라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퍼는 어때요? 예상 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됐든 뭐 마이크론이 됐든 이런 다른 메모리 업체 대비해서 상대적 저평가는 지금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주춤하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탄력을 좀 붙게 되면서 지금 7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목표가 상향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일 잠정실적 발표 혹은 만기일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대장주, 뭐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좀 조정을 보여주게 되면서 5일선이라든지 10일선 이런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좀 줄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량 떠넘기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혀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주식은 기세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장만 보더라도 지금 여전히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맞춰서 이어갈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또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려면 이런 대장주를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남겨뒀습니다. 지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5천 불가능하다라고 보지 않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같이 끌어져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0 이상까지도 넘보고 있는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면 전문가님이 지금이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사실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저평가다, 지금도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뭐 이슈가 생기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공유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계속 받아가시면서 좋은 성과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정보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정확한 하이닉스 매수 타이밍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선물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확인해 볼게요. ENF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매겨지는 첫 종목이 될 텐데요. 굉장히 고심 끝에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좀 있을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챙겨볼게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반도체 여전히 좋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램뿐만이 아니라 낸드까지 좋아진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재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가객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산계가 있고 인산계가 있는데 이제 불산계 같은 경우에는 디램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인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솔브레인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산계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낸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도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대거든요. 근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7천억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비교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PER 같은 경우에도 예상 PER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9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예상 우리 평균 PER 좀 봤을 때 한 12배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6만 원대까지는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6만 4천 원까지 올랐다가 4만 원대까지도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목표가는 지금 6만 2천 원까지 잡아두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 자세한 가격 전략은 하단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메모 잘 해가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전략들, 장중 대응 방법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방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